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몰아친 한파 때문에 남해안 일부에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민들은 대규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장면까지 촬영했다고 피해 학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한 마을에 화목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남해안 일부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지자 어업인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엔 또 고수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보기도 했던 어민들은 올 겨울만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양식어업 기지인 통영 앞바다. 어민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수온을 확인합니다. 그나마 수심이 깊어 버틸만 하지만 이보다 더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11도 노는데 여기서 한 3도 정도 더 내려가면 고기가 폐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중순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올해 초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미 경남 강진만과 사천만에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수온은 6.3도로 폐사 한계점인 4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남 앞바다에서 사육 중인 어류는 2억 4천만 마리, 이 가운데 30%인 7천만 마리가 저수온에 취약한 돔과 쥐치류입니다. 다음 달까지 한파를 이겨내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어류는 서서히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질수록 나중에 봄 되면 이제 기온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애들이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폐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1년 남해안 양식장에서 저수온으로 340만 마리가 떼죽음한 이후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기 출하와 대피가 거의 유일한 대처법입니다. 통영에선 양식어가 6곳이 수온이 안정적인 이곳 한산해역 등 안전해역으로 양식장을 옮겼습니다. 선제적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했고 또 현장 예찰 강화, 상황실 운영 등 어업 현장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남해안 양식 어민들은 역대 최악의 고수온으로 1,000만 마리가 떼죽음하는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남해 바다에서 어민들은 올겨울만은 무사히 넘기길 바라며 매서운 한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17살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폭행은 호텔방에서 일어났는데 가해 학생들은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 장면까지 촬영했다고 피해 학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17살 A 학생. 귀, 코, 입술, 허벅지까지 곳곳에 멍이 들었고 머리는 혹투성입니다.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를 때리고. 친구 1명과 처음 본 학생 2명 등 여학생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곳은 진주의 한 호텔방. 지난 19일 새벽 3시쯤부터 아침까지 폭행이 이어졌다고 피해 학생은 말합니다.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단 저가 이제 성매매도 강요하니까 왜 거부하냐고 그냥 하자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때리고. 심지어 자해를 하라는 압박까지 했다고 피해 학생은 말합니다. 자기 이제 라이터 이제 쇠 부분을 저한테 이제 펼쳐주면서 자해하라고, 우리 앞에서 하라고. 저한테 침도 뱉고 담배빵 저 옷에 지지고.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도 했다고 하네요. 남자애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다 유포하고 부모님들한테 다 보여드렸고요. 진주경찰서는 피해 학생 조사에 이어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고 폭행 장면 동영상과 사진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여기가 지금 씹는 그...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집단 폭행이 있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17시간 동안 폭행을 비롯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학교 친구와 동문 선배 등 9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술을 마시던 중 A양이 친구에게 말 실수를 했다며 낮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폭행하고 식초와 식용유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한 마을에 화목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또 소음과 분진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하고 평화롭던 농촌의 한 마을. 진입로와 마을회관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인근에 목재를 태우는 화목발전소 건립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지는 2개 마을과 불과 500m 떨어져 있고 특히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는 3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화목발전소는 폐목재와 벌목 장가지 등 하루 150톤의 목재를 태워 증기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소각로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뽑아가게 되면 마을 상수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상수원 고갈은 뻔하게 되고 그 수맥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 마을은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설명회를 연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석자 서명을 보면 13명 가운데 2명만 마을 주민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 거주자이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2018년에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환경부 허가도 나고 전력까지 다 허가가 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죠. 함양군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형적 요건의 부적절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화목발전소 허가 신청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매우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내일은 영하 6도, 모레는 0도 선을 보이면서 기온은 점차 올라가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큽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0도, 창원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7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산청은 영하 9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8도, 사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의 목표 금액은 80억 3,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모인 모금액은 79억 5,200만 원인데요. 나눔 온도가 98.9도까지 올라가면서 100도 가까이를 다가서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웃사랑에 따뜻한 손길을 끝까지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위기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 담긴 공약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 출자, 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분권은 헌법 개정을 하자.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전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한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의 행정기구화와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지역 인사가 참여한 2차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 9개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읍 면장까지 선거를 통해 뽑는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해 주민 일상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광역시도 수준에서는 최소한 자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국가 법률을 제정을 한다면 지방정부는 자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역 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지방분권을 얘기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한 재원 마련과 강력한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정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7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도내 유일의 시립국악단체인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인공지능 AI가 국악관현악의 거장인 고 백대웅, 이상규, 이준호 작곡가의 곡을 분석해 새롭게 작곡한 백대웅이 오다와 다시 대바람 소리, 또 한 번의 축제 등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2022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오는 25일 거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창단 57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는 신년음악회에서 젠키스의 팔라디오 합주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등의 아름다운 선율을 음악팬들에게 선사합니다. 뮤지컬 팥죽 할멈과 호랑이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가족 뮤지컬 전문 극단 바위처럼이 선보일 이번 공연은 어린이 체우스 베스트셀러 뮤지컬로 팥죽 한 그릇이 주는 옛 어른들의 지혜와 익살, 해악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함영군 병곡면 원산경로당 회원들 15만 원, 옥계경로당 회원들, 생활개선회 회원들, 마천면 지리산 벽소령 곶감, 마천면 생활개선회에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적중면 양림할머니 경로당 피정수구회 회원들, 그라운드골프 조병철 회장회 회원들, 농촌지도자 김창숙 회장회 회원들, 남성의용대장 박영태회 회원들, 함영군 도천노모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창원시 마산하포구 무악산 벽산 블루밍 노인정 회원들, 서원 게이트볼 회원들, 합천군 삼가면 문숭리 내문경로당 회원들, 삼가면 상금할머니 경로당 회원들, 의령군 칠곡면 청년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3.15 의거 진상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창원시 오동동 민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 발표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기업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골든타임 확보와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에 설치한 위치 단말기를 활용해 긴급 출동 노선의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씨는 최근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유 지역에 고등학교 한 곳을 추가로 신설해달라고 경남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김해 씨는 또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촌 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한 곳을 더 늘리고 김해 예술학교도 조속히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적정 수용 한도를 넘긴 유기견 20마리가 차례대로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 이후 전국 각지의 반려인들이 입양에 나서면서 20마리를 모두 분양했습니다. 고성군은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를 넘겼지만 올 들어 임시보호소에 35마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안락사 예고 이전보다 수용 개체수가 늘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점포 10,000곳에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보증 한도 1,000만 원씩 1년간 이자 전액과 보증료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1,000억 원 규모의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도가 47억 원, 농협 경남은행이 각 10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창원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사천 일반 산단과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단, 함안 칠서 일반 산단을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 착수합니다. 국비 702억 원을 확보한 경남도는 기존 전통 수송기계 부품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친환경 차량 부품과 수소 전기 트램, 차세대 비행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 밀양시 등이 4,8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2,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는 사천 제2일반산단의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혁신 공간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1위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2025년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함안군 수박산업 특구 지역에서 생산된 겨울 수박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함안군은 매년 237개 농가 105헥타르 면적에서 3,600톤에 달하는 겨울 수박을 생산하는데 낙동강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